거실에 놓인 한 가지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옛 중국의 풍수 고전에서는 집의 중심은 제복의 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거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공간을 단순히 TV 보는 자리로만 생각합니다. 잠깐 앉았다 가는 소파, 물건 쌓아두는 공간, 지나가는 통로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거실을 재물운의 창고이자 가족 기운이 모이는 재단처럼 사용합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도 거실과 대청마루는 집안의 운을 모으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손님을 맞고 가족이 소통하고 복을 쌓는 행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제대로 다루면 운이 들어오고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거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빛이 막혀 있나요? 가족을 불러 모으지 못하나요? 아무 의미 없이 물건이 쌓여 있나요? 풍수에서는 이 공간을 사람 몸의 심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질병이 생기듯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실에 놓으면 돈이 빠르게 쌓이는 것, 그리고 거꾸로 돈이 새어나가는 거실의 습관까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집의 구조가 운을 막고 있을 가능성 놓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거실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이야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안의 작은 변화를 통해 운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을 그저 쉬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앉아서 TV 보고 잠깐 대화 나누고 손님 오면 차 한 잔 내는 정도로요. 그래서 거실을 꾸미거나 정리하는 일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어차피 나만 보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생각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가보면 소파가 벽을 향해 있고 사람이 마주보지 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이 모여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집은 거실이 물건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택배 상자 잡지 안 쓰는 가구가 놓여 있고 동선이 막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쌓이지 않고 흩어지는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운이 막히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소통도 막히고 돈의 흐름도 정체됩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왜 운이 안 풀릴까? 시청자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 문제나 운 탓을 하지만 집 안 환경이 조용히 우리 삶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담 사례에서는 집은 깨끗한데 거실만 어둡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는 실제로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잦고 돈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실이 항상 뒤죽박죽이고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이 쌓일 틈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들어온 재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같은 감정,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환경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 심지어 돈의 방향까지 좌우합니다. 그래서 집안 풍수의 실수는 그저 작은 인테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패턴을 만들고 운을 막고 재물을 새어나가게 하는 조용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그 노력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 거실이 내 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문제는 이미 절반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답을 원리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왜 재물운을 쌓는 핵심 공간인지,
풍수에서는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동양 풍수 고전에서는 가정의 복은 중심에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머무는 가장 큰 공간이자 가장 많은 기운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지나고 가족이 대화하고 쉬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집의 심장으로 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에 보내듯 거실에서 생긴 기운이 집 전체와 사람의 운으로 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민가에서도 대청마루는 가족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을 맞는 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정갈히 유지하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모으는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고대 중국 풍수서에서도 거실과 대청의 환경을 보고 그 집의 건강과 재물을 판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철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흐름은 행동과 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처럼 생각합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맑아진다고 봅니다. 거실의 물건 배치와 시선의 방향은 이 기의 흐름을 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가 벽을 등지고 문을 바라보게 배치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뒤가 텅 빈 자리에 앉거나 문을 등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대화와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가족 간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결국 재물운까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사는 집을 보면 거실에 기운을 모으는 상징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조명, 물 흐름을 상징하는 장식, 풍요의 의미를 가진 나무, 깨끗하고 열린 공간 등입니다. 이것들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들이고 쌓이게 만드는 장치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조사에서는 집의 환경과 심리 안정감이 소비 습관과 재정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집이 어둡고 정돈되지 않으면 사람은 소비로 위안을 찾고 돈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반면 공간이 밝고 잘 정돈되면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지출이 줄며 재물이 쌓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거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모으고 퍼뜨리는 곳으로 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거실에서 가장 먼저 바꾸라고 말합니다. 기운이 모이면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면 행동이 바뀌고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특정 물건이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쌓이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은 상징의 역할을 하며 마음과 시선을 끌어당기고 그 관심이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운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리는 이해했으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바꿔도 효과가 나는 것들입니다. 첫째, 거실 조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밝음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봅니다. 밝은 빛은 활력을 만들고 사람을 머물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어두운 거실은 사람의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대화를 단절시키며 마음을 닫게 합니다. 기운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실 전체가 골고루 밝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장에 전등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을 추가해 빛을 겹겹이 쌌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조명을 밝은 색으로 교체하거나 테이블 램프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그곳을 의도적으로 밝혀주세요. 풍수에서는 그 자리가 재물운이 숨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둘째, 대화가 모이는 위치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운이 쌓인다라고 합니다. 소파를 벽에 붙여 문 쪽을 향하게 놓고
앉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도록 배치해 보세요.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기운이 흐르고 쌓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와 의자를 재배치하여 서로를 바라보는 삼각형 혹은 원형의 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운이 쌓이고 재물운도 같은 흐름을 따라옵니다. 셋째, 거실에 상징물을 두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상징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운을 바꾼다고 봅니다. 부자집의 거실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분, 수경식물, 밝은 색의 액자 혹은 깨끗하게 빛나는 유리 장식 등이 그렇습니다. 이 물건들은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모으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설치 위치는 거실의 가운데 방향이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탁자 위에 작은 화분을 두거나 창가 쪽에 맑은 물이 있는 수경식물을 놓는 것도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맑은 물은 깨끗한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눈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면 사람의 마음에 풍요를 각인시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 실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빛, 자리, 상징 이 세 가지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집안을 봐보세요. 조명은 너무 어둡지 않은지, 사람이 마주보며 앉을 자리가 있는지, 눈에 띄는 풍요의 상징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실은 재물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요소 외에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풍수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40세에서 70세의 시청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실의 공기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정체되면 사람의 기운도 막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집에서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 대청마루로 바람을 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거실 창문을 하루 10분만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세요. 겨울이라도 짧게 환기하는 것만으로 막혀있던 기운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둘째, 계절에 따라 작은 변화주기입니다. 풍수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집안 기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따뜻한 색의 쿠션 커버나 초록 화분을 활용하면 활기가 돌고 여름에는 밝고 가벼운 소재로 바꾸면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조명과 색감으로 온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집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곧 운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셋째, 기운이 막히는 순간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거실이 정돈되어 있어도 사람이 우울하거나 집안 분위기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비법은 작은 물소리나 바람을 넣는 것입니다. 작은 수경식물에 물을 갈아주거나 창문을 잠깐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기운이 풀립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거실의 불을 3분간 더 밝게 켠 뒤 다시 자연조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 리셋이라고도 합니다. 넷째, 바꾸기 어려울 때의 대체 팁입니다. 소파 위치를 바꾸기 어렵거나 큰 인테리어 변경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를 거실 중앙 가까이에 두어 사람이 잠시라도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화분을 키우기 어렵다면 유리 장식이나 작은 조형물을 눈높이 또는 탁자 위에 두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소리가 불편하면 맑고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재물 상징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만 갈아주면 됩니다. 다섯째, 정리와 비우기 기법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기운이 정착할 곳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에 한 달에 한 번 잡동사니를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한 번의 큰 정리보다 매달 한 부분씩만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주변, 다음 달은 TV장 주변.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다면 기운이 길을 트고 재물 흐름이 살아납니다. 이 추가 팁들은 큰 비용이나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실은 꾸며놓고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관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조금씩 신경 쓰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손봐주고 막힐 때 풀어주는 것만으로 거실은 다시 살아나고 사람의 운도 살아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많은 집들이 크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기운을 바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거실 조명이 늘 어두워서 기운이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스탠드 조명을 하나 추가해 보시라 권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조명 하나만으로 집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대화가 늘었다며 참 신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거실 화분을 창가로 옮기고 소파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손님이 찾아오는 횟수가 늘고 나눔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사람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물운과 행운도 이렇게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집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행동들이 운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내 집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큰 공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구 하나 바꾸고 화분 하나 두고 자리 하나 재배치하는 것. 40세에서 70세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집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눈에 띄는 한 가지라도 고쳐보시면 좋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당신 집의 기운을 움직이고 당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풍수가 말하는 기운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집이라는 공간이 곧 나의 삶의 그릇이고 재물의 흐름도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현관의 기운을 열고 물건의 자리를 정리하고 계절마다 집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고 집안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집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